네, 안녕하세요. 오늘 5일차 맛보기 마스터 5일차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만들면서 이제 노션 초보 탈출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지금 만든 데이터베이스 6개의 보기를 열어봐 주세요. 우리 6개 표, 보드, 리스트, 타임라인, 캘린더, 갤러리 이렇게 5개 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페이지로 끌어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3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점 6개를 클릭하면 여기 링크 복사가 있어요. 링크 복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투두리스트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점은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고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말하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책에도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이 2개의 관계를 보면요. 여기 가족여행에서 지금 시작전 저렇게 있죠. 요거를 진행 중으로 바꾸면 같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같이 반영이 돼요. 새로 만들기 하나 클래스 생성하니까 여기도 생성이 됐죠. 네, 이런 것처럼 데이터는 같이 반영을 한다. 삭제하면 삭제되죠. 대신에 이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보기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반응이 없죠. 여기 위치를 바꿔도 반응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해서 정렬이, 여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보기 편집을 해서 레이아웃을 리스트로 바꿔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다른 곳으로 가져가셔서 실수를 하지 않아요. 자, 요거 여기서 필요 없다고 삭제해버리면 원본에서도 같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Z 누르면 앞으로 가기는 하지만 또 잘못 누르면 컨트롤 Z가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심을 하셔서 삭제할 때, 수정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지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보기가 바뀌는 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링크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슬래시 해서 보기를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갤러리 보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새 갤러리는 새 거가 열리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면 95개 더보기 이렇게 해서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지금 보이기 때문에 클릭하는데 만약에 안 보이면 여기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했더니 이렇게 갤러리 형태로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이게 또 다른 페이지에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슬래시 누르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링크라고 치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링크도 있고 북마크 링크도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로 가져올 거예요. 클릭하셔서 여기에 투두리스트 이렇게 해도 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3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템플릿을 가지고 오면 점 3개 눌렀을 때 이렇게 제목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제목을 찾아내야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본인가 아닌가 알고 싶으면 요 보기 제목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가 있습니다. 하면 이제 제목이 다른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불러왔고요. 이제 우리 보기를 속성을 좀 해서 다양하게 보기를 좀 나타내는 방법을 좀 배워볼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는 속성을 바깥에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표보기는 상태 속성 카테고리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통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거나 전환을 하면 딱 제목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방법. 자,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옆에 점 3개 있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레이아웃 바꾸는 곳 있고요. 여기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을 클릭하면 여기에 할 일만 지금 보이게 돼 있죠. 근데 보이고 싶은 것을 다 모두 표시하게 하면 다 보이고요. 자, 여기 하나씩 선택해서 보게 하고 싶으면 여기 눈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리스트 형식인데 이렇게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속성에서 여기서 위치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진행 중 아니면 날짜하고 상태를 이렇게 끝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밖으로 속성을 꺼내시는 거예요. 자, 리스트 보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룹화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화를 해서 여기에 기간별로나 상태별로 저는 이제 요 리스트 형식일 때는 기간별로 많이 해요. 그래서 기간별로 하고 날짜별로가 아니라 주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7월 22일부터 28일 쭉 이렇게 주별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룹화 해제하고 싶으면 그룹화 제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갤러리 보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 바깥으로 또 속성이 보이고 이미지도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기 갤러리 보기에서 보기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 편집을 보기 위해 이 3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속성 지금 1개 표시됨 되어 있죠? 클릭해서 자, 기간도 보이게, 상태도 보이게, 카테고리 보이게, 그리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보게 하고 싶으면 점 3개 누르고, 그건 레이아웃에서 하셔야 돼요. 그 갤러리의 레이아웃에서 클릭해서 여기 위치 바꾼다든지 제목 표시도 여기 있고요. 여기 카드 미리 보기, 여기서 페이지 커버. 우리는 근데 페이지 커버가 지금 아니라 페이지 콘텐츠에다가 이미지를 넣었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 크기도 좀 작게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자, 페이지 아이콘 표시는 뭐냐면 여기 아이콘 안에 거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미지만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 속성에서 아예 모두 숨기기 하면 이렇게 사진 갤러리처럼 이렇게 사진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방법도 많이 씁니다. 속성을 모두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속성들을 필요한 것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드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리스트를 보기 편집해서 리스트가 아니라 보드 보기로 바꿨습니다. 자, 기본 보드 보기 같은 경우는요. 이걸 시작전으로 하나 바꿔볼게요.
자, 기본 보드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요것도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속성해서 모두 표시하면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레이아웃 갤러리에서 데이터베이스 카드 미리 보기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점 3개 누르고 여기 레이아웃 보드에서 카드 미리 보기가 기본이 사용 안 함이에요. 보드는. 그런데 여기 페이지 콘텐츠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지 맞추기 하면 이렇게 맞춰지고요. 그리고 어, 그룹화 기준이 상태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걸로 기준을 바꾸고 싶으면 그룹화 기준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하니까 갤러리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그룹이 카테고리로 보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드로 좋은 점은요. 아직 자격증 취득이 시작 전이었는데 이걸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진행 중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완료를 모두 하면 이렇게 완료를 모두 다 바뀌게 돼 있죠. 지금 여기는 숨겨져 있는데 이게 그룹 보기로 클릭해서 점 3개 누르고 그룹 보기 이렇게 하면 없어도 다 보여요. 자, 그래서 가족여행은 다시 자, 마스터는 진행 중이고 시작인 걸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드 보기의 이미지를 바꿔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레이아웃에서 그 그룹화 열 배경색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 배경색대로 컬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드 보기 템플릿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그룹도 나뉘어지고 이미지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가지고 와볼게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해서 투두리스트를 보고 자, 지금 보드 형태인데 타임라인으로 바꿔볼게요. 보기 편집에서 레이아웃을 타임라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 신기한 게 있어요. 표보기. 자, 이렇게 하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하고 그리고 타임라인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 속성도 여기에다가 뭐 기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언제 쓰냐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뭔지 알려면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다 가봐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앞에 다 나오게끔 하는 그런 편리하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간을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타임라인도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분기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속성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점 3개 누르고 속성에서 여기 보면 타임라인 속성 보이게, 표 속성 보이게 이렇게 2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간 선택하고 상태 카테고리 이렇게 하면 다 나오죠. 자, 이렇게.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제목이. 그런 경우는 요 할 일을 감추고 날짜도 감추고 아니면은 여기서 요 기간을 한번 여기에서 숨기기 하고 이렇게 제목이랑 날짜랑 부분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타임라인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캘린더, 표, 보드 타임라인, 갤러리도 리스트 다 있고 캘린더만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슬래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그래서 투두 리스트 그리고 캘린더로 편집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캘린더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 캘린더로 나타나면요. 여기
끝에 화살표로 해서 기간을 좀 느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똑같이 속성 보이게 클릭해서 모두 표시하게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까지는 캘린더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면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옆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캘린더 옆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 표를 한번 여기 지금 편집 여기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고서 표를 표 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자꾸 아래쪽으로 생성이 되네요. 자, 이렇게 옆으로 하나 추가를 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보드, 여기는 보드인데 투두 리스트고, 여기는 영화 리스트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게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데이터베이스 두 개 합칠 수 없냐 물어보는데, 한 군데에서 합치는 거는 안 돼요. 이거를 같이 보는 거는 어렵고, 그 대신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옆으로 이렇게 탭 형식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일정 관리, 여기는 습관 리스트, 여기는 운동, 여긴 다이어리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끄집어내서 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일정을 같이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예를 들면 지금 보기 편집에서 이게 캘린더 형식인 경우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라는 게 떠요. 그러면 이거는 노션 캘린더가 또 앱이거든요. 근데 이 캘린더 앱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합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캘린더까지 합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책에 노션 캘린더 활용하기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져오는 방법도 배웠고 데이터베이스 보기 속성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라는 거를 만들 건데 대시보드는 메인 페이지 같은 역할이에요. 자, 일단은 구성을 해야지 돼요. 우리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그 페이지를 아침에 열면 내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보이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구성을 좀 틀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틀 잡을 때는 제목으로 해서 맨 처음에 할 일, 자, 투두리스트라고 할 일 목록. 자, 요거는 보드복이랑 타임라인으로 해서 우리 같이 게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가는 갤러리 보기로 이제 위클리를 할 거예요. 위클리. 그리고 월별 달력. 자, 그래서 먼슬리를 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옆에다가 이제 원본이나 이렇게 리스트를 같이 넣거든요. 이게 대시보드라고 한다면 여기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 건데 데이터베이스 모음이라는 거를 또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자, 우리 제목 3에서 데이터베이스 모음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올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모음 같은 경우는 옆에 나란히 놓을 거니까 이렇게 열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게끔 할 거예요. 자, 너비를 넓혀야겠죠? 전체 너비로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모음이랑 보통 대시보드에는 위젯이라고 해서 시계나 또 이런 카운트다운 디데이 이런 것들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워크북 우리 제가 지금 책에서 나오는 워크북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워크북에 제가 마스터 체크리스트하고 부록 있잖아요. 여기 부록에서 보면 위젯 시계 버튼 날씨 해서 218페이지에 있는 요거 있어요. 그럼 여기서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날짜나 시계 요런 것들 자 클릭해서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페이지를 열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계산기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고, 요거를 하나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제가 여기 아래쪽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요 시계랑 요거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카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계와 달력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지금이 이제 날짜별로 위젯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이 7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계도 넣고 달력도 넣고 이렇게 줄여서 쭉 줄인 다음에 여기다가 시계를 이쪽 위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도 예쁘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도 예뻐요. 그러면 시계랑 달력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달력을 옆으로 해서 3열로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2열로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성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엔터를 치고 슬래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콜아웃 박스를 하나 넣을게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모음이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모음을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하고 진하게 진하게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원본을 가지고 와도 되고요. 보기 챌린지 가서 여기 원본 있잖아요. 갖고 오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원본들을 가지고 와도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는 원본 말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요거 복사하고 싶으면 클릭해서 링크 복사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모음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멘션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여기 모아질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도 모으고, 영화도 모으고, 책도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여기에 할리 목록 위클리 먼슬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클릭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엔터 치고 우리 아까 배웠던 방법으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해서 투두리스트를 끌어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갤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드로 바꿀 거예요. 보기 편집, 레이아웃에서 보드 보기. 자, 하고 여기 카드 미리 보기도 페이지 콘텐츠로 이렇게 하고 카드 크기는 크게 적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은 숨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할 일 목록들이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아이콘 숨기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콘 표시도 지워서 만들고요. 그 다음 여기 속성에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보이게 한번 꺼내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랬더니 지금 시작 전인 게 자격증 취득 시작 전이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게 지금 기간으로 돼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프로젝트고
할 일은 매일의 할 일을 세부 항목으로 따로 빼놔요. 그래서 관계형으로 묶는데 고거까지 배우기는 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고거는 3 주차 거 프로젝트 관리에 보면 여기 프로젝트와 여기 할 일들이 쭉 있거든요. 이제 고걸로 하셔 가지고 하시면 쪼끔 더 디테일한 할 일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만 한번 해 볼게요. 슬래시 누르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거기 클릭해서 또 투두 리스트 해서 여기에 이제 캘린더로 바꿀 거예요. 자, 캘린더로 바꾸고 여기 캘린더에서 여기 레이아웃에 지금 캘린더 표시 기준이 월인데 요거를 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별로 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위클리예요. 제목 숨기고 여기도 속성은 보고 싶은 것들 모두 표시하기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날짜 이렇게 있고 시작 전이고 진행 중인 거 위클리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먼슬리도 똑같아요. 자, 요거를 링크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고 캘린더로 볼 건데요. 자, 캘린더로 볼 건데 요거는 레이아웃에서 기준이 주가 아니라 월로 바꿔 주겠죠. 이렇게요. 월로 할 때는 이렇게 다 표시가 되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요 속성을 기간은 없애고 여기 자기계발 요 정도만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간 달력이랑 월간 달력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할 일 목록 보고 이렇게 위클리도 보고 먼슬리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읽고 있는 책이나 보고 있는 영화, 우리 지금 현재 실시간 중인 거 하나 해볼게요. 여기 영화, 이제 봤던 영화, 이제 보통은 독서 리스트인데 읽고 있는 책.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을 여기다가 이제 읽고 있는 책도 여기다 하나만 끄집어 내 볼게요. 자, 슬래시 누르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해서 여기 지금 책 리스트이신 분은 책 리스트, 운동 리스트이신 분들은 운동 리스트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자, 책을 검색했더니 북 리스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 중에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를 보기 편집을 갤러리로 바꾼 다음에 북 리스트 지금 페이지가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페이지가 보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필터링을 할 때에 필터 기준을 진행 상태로 해서 만약에 지금 뭐 읽고 있는 중만 이렇게 보이겠다. 그럼 읽고 있는 중인 책만 여기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숨기면 이제 읽고 있는 책 클릭해서 기록하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습관 체크리스트를 꺼내 놓고 싶다. 그러면 습관 체크리스트 갖고 오고 필터링을 날짜를 오늘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습관 체크리스트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대시보드가 완성이 됐어요. 자, 한눈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대시보드 이렇게 봤을 때 쭉 예쁘게 정렬이 되면서 되게 보기도 좋고 한눈에 파악하기도 좋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렇게 대시보드까지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서 만들어 보시고, 자, 주의할 거는 여기에서 모바일로 만약에 열면요, 이쪽 라인부터 보여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같이 쓴다. 그러면 이쪽 라인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요 목록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편한 것들을 위치를 모바일로도 같이 잘 배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